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대표 부동산 전문가. 과찬을 하시.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소장학파 뭐 이렇게 불러드리고 싶어요. 네네. 외국에 그 물가 지표를 할 때 렌트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전세 제도 때문에 그게 많이 이제 지표로 이렇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동안 뉴스에 우리나라도 이제 전세는 점점 약해지고 월세로 전환이 될 것이다 그러다가 최근에 뉴스에서 다시 매달 월세 내는 게 부담스러워 갖고 전세로 또 이제 많이 또 바뀌고 있다. 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정말 지금 돌아가는 이 시장 상황, 사람들은 월세를 살고 싶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돈 좀 목돈 있으면 그래도 전세로 들어간다라는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전세 제도가 유지가 될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월세 전세에 대해서 많이 민감해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전세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갭 투자의 어떤 환경에 조성되는데 맞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자꾸 입에 우리가 오르내린 거거든요. 시장은 뭐 냉정하게 수요자들에 의해서 형성되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게 그죠. 수요자 입장에서 전세 입자는 월세 입자도 되잖아요. 그분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역지사지로. 그분들 입장에서 월세와 전세의 장단점이 서로 다르거든요. 전세는 2+2인데 일단 전세 대출 받으면 예전에 금리가 싸니까 월세보다 괜찮네. 그래서 전세를 많이 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전세 이자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전세 이자 아까 대출 받다 했잖아요. 올라간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대출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대출에 낼 돈이 월세보다 비싸네. 이렇게 지금 저번에 월세로 다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월세로 갔다가 금리가 조금씩 안정됐잖아요. 몇 달 동안. 그때 이제 전세 대출 금리가 조금 낮아진 거예요. 그 반면에 월세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월세가 좀 올라가다가 이거 봐라 월세가 더 비싸지네. 똑같으면 전세로 가지. 전세로 좀 간 거예요. 전세 가격이 또 다시 조금 뿌딱뿌딱 하니까 다시 지금 홀딩 상태. 이게 뭐냐면 간단합니다. 소비자는 항상 자기한테 이익이 되고 유리한 걸 착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의 기준점이 어디냐면 나가는 지출의 수준이잖아요. 여기는 만약에 200을 내는데 여기는 150을 내면 당연히 150줄 옮기겠죠. 거기에는 부동산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펜 사는 것처럼 뭐 아침에 샀다 저녁에 반품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한 번 들어가면 2년 살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시장이 나타나요. 좀 6개월 막 이렇게 분위기가. 그러면 지금 그게 벌써 1년 사이에 2번 바뀌었잖아요. 전세로 왔다 올렸다가 지금 월세로 왔다 지금 전세로 또 갔잖아요. 그 큰 의미를 가질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다만 전세 가격이 올라가냐 내려가냐를 봐야겠죠. 전세와 월세는 결국 균형을 맞추잖아요. 그 이익 수준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거를 자꾸 언론에서 바뀌어서 뭐 월세가 많아지고 전세가 많아져도 항상 뭐냐면 45대 55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그 유휴 변동성은 10%잖아요. 전체 시장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도리어 이제 월세로 넘어가게 될수록 전세 있던 분들이 나오게 되면 그 레버리지 비용이 빠지니까 집값에는 약세 요인이 되죠. 월세가 많아지는 거는. 근데 그 부분의 비율이 적다는 얘기죠. 생각보다. 역전세가 더 큰 거죠. 역전세가. 그게 더 크지.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쳐다보면 되고 이미 수요자들은 똑똑하시기 때문에 야 똑같은 아파트인데 가시면 전세가 얼마인데 월세 얼마 나오잖아요. 바로 계산기 뜨면 나오냐. 전세가 안 내면 가는 거고 그러면 이 사람 월세가 안 나니까 월세 어떻게 해? 낮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은 얘가 더 싸네 그럼 일로 가는 거 이뿐이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고 월세의 장점은 그거죠. 요즘처럼 역전세를 피할 수 있는 유동성이 좀 쉽다. 이런 장점 때문에 월세 전세는 항상 서로 상호 대체제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집값 하면 항상 강남이 나오고 강남이 무너지지 않으면 뭐 부동산에 뭐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강남 불패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강남에 입주 물량이 많은 건 맞는데 저도 이제 반포대교 이렇게 건너다 보면 원베일리 맞나요? 원베일리 맞습니다. 거기 이제 막 공사 막 이렇게 조경도 다 하고 이제 마무리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 옆에 또 아파트가 또 들어오고 그 세대수도 굉장히 또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강남에 입주량이 많은 건 사실인데 뭐 잔금이 부족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집을 이렇게 급전세로나 급매매로 이렇게 내놓을 수는 있지만 진짜 강남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다. 풍부한 대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을 때 좀 빠졌지만 그때 오히려 집을 사놓으면
강남 같은 경우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입주 물량이 많다라는 걸 기회로 삼아서 강남 진출에 그런 신호탄으로 보고 입성하는 걸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좋다. 예, 맞습니다. 능력 있는 분들은 이왕이면 입주 물량이 많을 때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그때를 활용하시는 게 맞는 건 당연한 거고.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예측 못하시고 불편한 얘기를 자꾸 가끔가다 사람들이 하시는데 물려본 사람들이 또 많아요. 물려본 분들 입장을 생각하시는 게 비쌀 때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부동산은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 좀 장기성이 좀 원래 있어요. 6개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엔 6개월로 끝나고 지금 반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데드캣 바운스가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시장에 접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입주 물량과 그 물량의 어떤 내용과 질이 중요한데, 지금 벌써 원베일리가 지금 물건들이 막 나오거든요. 더 중요한 건 2월이었죠? 올해 2월에 개포자의 프레디던스라고, 거기 아직도 전세가 물건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안 나간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근데 지금 원베일리가 지금 물건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전세 가격이 하방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있으면 DH파크라고 개포 다시 그거 6,700, 7,000세대인데 원래 예정이 1월이었어요. 1월이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11월이나 12월 초에 입주하겠다고 좀 빨리 됐나 봐요, 공사가. 그럼 물건이 3월 따면 9월부터 또 물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강남에 물건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금리가 올랐잖아요. 그러면 원베일리든 개포든 DH파크든 또 그 외에 은평구 수색 DMC 쪽도 막 2, 3천 세대 들어오고요. 서울이 38,000세대입니다. 물론 도생 한 5% 빼고 한 3만 세대 된다고 봐요. 그 물량들이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극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강남 부패라고 하시는데 이미 예전에 10년도, 11년도에 미분양 터졌었고 그때 마이너스 피 나오고 막 난리 났었어요. 그 시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가능성이 옛날보다는 적어요. 투자 심리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2030 가세에서. 근데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심리라는 게 한번 꺾이면 틀어지니까. 근데 그 물건들의 어떤 내용과 질에서 그 물건들이 전세를 맞춰야 되는데 전세 놀 생각으로 산 분들이 많아요. 전세가 지금 약세잖아요. 예전하고 틀린 거예요, 상황이. 그냥 정상인 시장에서도 물건이 쏟아지면 역전세가 터졌거든요, 주의가. 근데 지금 이미 역전세인데 더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표현하자면 더블 역전세가 되는 거예요. 물건이 또 쏟아지니까.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만약에 그걸 못 채우면 어떻게 돼요? 그럼 원래 자기가 있던 집을 팔고 입주를 해야 되는데 집이 팔리냐? 지금 강남의 매물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매물 소화도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강남구가 한 5천, 6천 개 가까이 됩니다. 서초공가가. 강남 서초 중에 한 군데가 6천 개 가까이 되고 한 군데가 한 4천, 5천 개 가까이 되는데요. 둘 다 매물 소화도가 3에서 4, 5%밖에 안 됩니다. 95%의 물건이, 그러니까 5천 개 중에 저번 달에가 아마 200개나 300개 됐어요. 근데 한 5천 개 돼요, 나머지가. 5% 소화된 거예요. 95%는 매물이 넘쳐 있는데, 또 나오잖아요. 물건이. 그것도 강남 사구에. 그거 10,000개가 되는데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럼 그 집값이 부패가 계속 유지가 되나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건 분명히 조정이 올 수밖에 없구나.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분양을 안 했잖아요. 분양가를 높이려고 하는데 그 분양가도 신규 분양가도 기존 주택보다 싸잖아요. 지금 입주 물량, 기존 주택, 신규 분양을 해야 되는데 신규 분양이 이거보다 높게 하려고 시도한 게 이번에 광진구에 나왔는데 강북에요. 그 참 묘해요. 그게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한데 시장 자체가 지금 되게 혼동스러운 건 맞는 거예요. 맞고 말씀하신 대로 강남 부패가 이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 10년 지나면 또 올라가 있죠, 당연히. 짜장면도 올라가 있고 다 볼펜도 저 10원, 20원인데 지금 그런 논리를 자꾸 하시면 안 되고 시청자분들이 그럼 주식 시장이 왜 필요하겠어요? 망하지 않는 주식은 사두면 그럼 다 오르잖아요. 다 그거 뭐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그 해지는 다 충분히 되는데 우리가 왜 그걸 주식시장에서 샀다 팔다 하죠?
환경이 변하니까 그때마다 네네네. 수익률이 그때마다 예. 바뀌고 예.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 같이 안 움직이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그게 자본시장이고 투자시장이는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셔야지 어디다 갑자기 계속 오르니까 가만히 있어 이 소리랑 똑같잖아요. 강남은 항상 불피웠어. 그거 거짓말이죠. 몇 번씩 갖다 요동을 쳤었는데 그때 뭐 안 좋은 분들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꾸 특수한 상황을 일반화시켜가지고 자꾸 대중들을 호도하는 발언들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분명히 올라가지만 중간에 굴곡이 있다. 예. 근데 지금은 굴곡이 올 타이밍이 조심하자. 이게 좀 맞는 얘기 같아요. 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강남 불패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 집값 이런 네. 거 지방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에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뭐 최근에 서울의 집을 사신 분들을 보니까 네 채 중에 한 채 정도는 예, 주소지가 지방이더라. 그분들이 지방에 있는 집이나 자산을 팔고 서울의 집을 사서 서울의 집값은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 뭐 분당이나 판교 같은데 한 40평, 50평 사시는 분들이 지금이 이제 강남에 한 30평대 우리 집 팔면 강남에 30평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분들이 분당이나 뭐 판교에 집을 팔고 이제 들어오는 그런 수요들로 해서 그래도 서울의 집값은 지방은 어떻다 하더라도 떨어진다 하더라도 서울은 조금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이렇게 그 요소들이 있으니까 유지되지 않겠느냐라고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왜 아까 그렇게 매물들이 넘치죠? 아니 그러면 다 팔려야죠. 네. 근데 집값은 또 생각만큼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매물이 버티는 그렇게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시기가 영끌투라고 말씀드리는 게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래야 좀 정부 입장도 그걸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게 보세요. 레버리지가 많아서 잘못하면 경매로 넘어갈 사람 입장에선 주택 가격에 받쳐줘야 팔 수 있는 내구의 폭이 커지잖아요. 네. 유동성의 어떤 확보 폭이 그걸 좀 시간을 주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럴 거예요. 안 떨어져. 그리고 오르는 거야. 바닥 다 이게 네. 그분들이 일맥상통해요. 네. 파시려는 분 아니면 관계자들인 거예요, 다. 공인중개사분들. 이분들이 주로 그 얘기를 하시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들은 제가 볼 때 네. 지금은 조정할 가능성이 높은 시장인 건 맞잖아요. 네. 그걸 부정한다는 거는 자기 부정이랑 같아요. 저는 조정이 분명 올 거라고 보고 지금 지방에서 사는 부분들이 왜 사시냐면 지방을 또 이렇게 자꾸 저가면 안 되는 게 웬만한 쬐그만 나라들 다른 국가들 있잖아요. 네. 뭐 400만, 500만인 나라 많아요. 네. 뭐 북유럽 그 잘 사는 예, 나라 다 400, 그렇고, 500만이에요. 부산이 300만이에요. 예. 네? 300만, 250만 이런 데 예. 많아요. 그걸 왜 뭐 지방이 뭐 무너진 데는 다 이렇게 도매값이 넘기면 안 되죠. 지방의 소도시.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서 서울을 부각시키잖아요. 예. 서울의 장점이 특별히 뭐가 있어요? 집값 오르고 투자하고 투기하는 그 행위 외에 뭐가 장점이 있는데요. 와서 살다 보면 돌아가는 분들 많아요. 요새 젊은 분들이 서울에 일하러 왔다가 예전보다 주거비는 비싸고 딱 보니까 여기보다 사느니 그냥 거기에 기본적인 어떤 일자리가 있는 도시들이 있잖아요. 돌아가는 분들 많아요 지금.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전만 해도 서울로 계속 밀려왔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현도중공업이 R&D나 이런 연구소를 지방에다가 울산 쪽에 지으려고 그러니까 올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래서 판교 에이. 최소한 판교 정도는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판교 분당까지가 인재를 모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그 밑으로 한강이 남은 가면 인재를 유치하는 게 너무 그것도 힘들다. 그 시장 주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대전 대덕 연구단지라든지 또 제가 그 지방의 평택이라든지 이런데 지금 어마어마한 인력들이 가서 고급 인력들이 잘 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속도로가 뚫려서 거짓말같이 일일 생활권이 아니라 반나절 생활권이 됐기 때문에 그 얘기는 너무 이쪽으로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인데 그러면 건설회사들이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데 왜 건설사업 현장을 갖다 지방에도 막 들어갔을까요? 기본적인 수요는 일단 100만이 넘어가면 기본적인 도시는 유지가 되잖아요. 거기에 특히 일자리, 그 일자리의 형태, 제조업의 형태를 봐야겠죠. 일자리가 있고 세계에 수출하는 뭐 산업체가 있다 그러면 그 도시는 줄어들 일이 없죠.
마무리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제가 부동산 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던데 너무 네네. 길게 말고 교수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제가 부동산 책들의 그냥 공통점을 좀 요약해 온 게 있거든요. 네. 한번 해보시고 짧게 논평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레버리지를 무서워하면 기회를 놓치게 된다. 레버리지를 그러니까 적극 활용해라 대출을.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건 맞는 면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자기가 부담 가능한 선, 그건 지키고. 교수님은 그 선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DSR의 개념에서는 40%. 자기 40%, 소득의 한 40% 40%는 절대 넘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본연의 어떤 목적을 잃고 거기 돈에 끌려가게 돼 있더라고요. 네. 제가 보니까. 그래서 40% 이하는 감내가 가능한 것 같아요. 본인 연봉의 40%까지. 네, 하여간 원리금 상한에 하여간 네. 내 소득의 40% 이상 네. 나가지 말아라. 알겠습니다. 월 단위든 연 단위든. 네. 네. 그다음에 실거주 한 채에 올인하는 거는 부동산 투자에 큰 의미가 없다. 집은 두 채 정도는 그러니까 투자를 하려면 투자의 개념에서. 네네. 두 채 정도 그러니까 한 채는 의미가 없고 두 채 뭐 그 이상이 있어야 된다. 네, 투자의 개념에서는 두 채뿐이 아니라 예. 뭐 다섯 채, 열 채도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임대사업자 하는 분들 보면 정부의 대출 제도나 예. 또 세제 뭐 이런 것들을 활용 많이 하는데요. 지금은 나라의 어떤 분위기가 저출산 때문에 네. 그쪽을 장려하는 분위기보다는 조금은 제어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네. 예전보다는 그런 투자 기회는 적어지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투자 개념으로 본다면 주택을 지금 우리는 주목적으로 하잖아요. 예, 예. 더 투자를 잘하는 분들은 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택은 토지 위에 지어지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현재 있는 뭐 기존 도심의 주택을 살 때도 토지의 개념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토지 대지 지분이라고 하죠. 예. 그걸 잘 계산하시는 방법을 정확하게 아시면 한 채, 두 채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채인데 대지가 200평이에요. 네. 그럼 거기다가 집을 많이 질 수가 있잖아요. 예, 벤처를. 그렇죠. 예. 근데 뭐 그런 개념. 예. 그러니까 토지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조금 시장에 다리 보이시고 그럼 투자의 시야도 좀 넓어지십니다. 예. 100%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이건 좀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네네. 부동산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지만 결국 우상향한다. 네, 당연하죠.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약간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뭐 지금은 집을 뭐 결국은 오른다 하더라도 지금 굳이 비싸게 살 필요는 없다. 그렇죠. 맞죠? 이런 제가 볼 의견이신 때는 거죠? 조정기고 이제 환경들을 다 종합해 보면 조정이 필수적일 가능성이 높고 올라갈 상승 여력이 좀 많이 약해져 있으니 소득이 안 받치는데 무리해서 따라갈 필요 없고 그렇죠? 그러면 기다렸다 다 같이 기다린다고 가정할게요. 네. 여러분이 무주택자 입장에서 다 기다리면 집이 안 팔리면 싸져요, 비싸져요? 싸지죠. 간단한 논리예요. 이게 심리인데 그래서 이제 언론들하고 이쪽에서 심리를 자꾸 부추기려고 하는 건데 요새 유튜브가 발전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먹히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 정부의 이제 공유화가 이제 많이 펼쳐지니까 시장이 옛날처럼 막 폭등하기 쉽지 않다고 저는 봐요. 유튜브가 특히 작년 재작년부터 많이 잘 잡았잖아요. 그 대한민국이 또 인터넷 강국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유튜브 정부의 어떤 파워가 예전 같지 않아서 그리고 유튜브는 광고주가 누구예요? 구독자잖아요. 예.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여러분이 판단하기가 좋은 게 그럼 유튜브와 메이저의 어떤 시장 심리 인위적인 정책에서 누가 어떤 흐름을 이끌을지를 좀 보시면 좀 재밌는 모습 그리고 또 예전과 다른 시장 양상이 좀 나타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제 지방과 서울을 보통 이제 구분해서 많이 보더라고요. 책이나 이런 걸 보면. 네네. 근데 지방은 입주 물량이 많을 때는 투자를 미루고 서울은 입주 물량이 많을 때가 오히려 기회다. 야, 그런 얘기까지 하세요? 예, 이런 내용의 책들이 부동산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거. 그래서 지금 서울 특히 강남에 입주 물량이 많으니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기회다. 뭐 이런 논리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입주 물량이 많을 때 시점도 중요하죠. 예. 입주 물량이 지금 많은데 입주 물량이 많아가지고 가격을 안 낮추고 버티고 있을 때는 거래가 없지만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지금 사면 비싼 값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버티다 내려간다 그러면 그 내려간 시점이 더 좋은 그 매수 타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시간 개념을 명확히 안 하셨잖아요. 예.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지방도 근데 막 입주 물량이 많은데 여기 공장이 더 많이 세워져요. 그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그 단편적인 걸 이렇게 일반화 시켜가지고 선동하는 어떤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쪽에 갑자기
뭐 최근에 뭐 용인 지역만 해도 예. 그렇잖아요. 반도체 네, 클러스터 그것 때문에 만든다고. 집값이 입주물량이 많다고 내려가겠어요? 예. 그래서 투자로 들어가죠. 미래를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가지만 보시면 절대 안 되고 항상 그 지역의 인구 그리고 개발 호재 뭐 어떤 제조업체가 들어오는지 고용이 늘어나는지 그거 같이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시면 실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전세가 귀해질 때는 투자를 하면 투자 수익률이 높아진다. 뭐 이런 내용이 이것도 전세가 귀해진다는 건 뭘까요? 전세 수요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럼 매매 수요도 많아지고 전세 수요도 많아질 수가 있나요? 보통은 아니죠. 전세를 산다는 서로 거는 대체되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많아지면 매매 수요가 줄고 매매 수요가 많아지면 전세 수요가 줄고 그 과정에 나타나는 건 전세 가격이 높은 거죠. 예. 전세 가격이 낮으면 어떻게 돼요? 전세 수요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늘어나면 전세 매물이 귀해지죠. 당연히. 그 상식적인 일인데 그걸 가지고 어디다 왜 갖다 붙이죠? 그럼 매매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사람들이 매수를 하는 것보다 전세로 가는구나. 네. 전세 매물이 적어졌구나. 매물이 적어졌는데 그럼 값이 올라야 되는데 왜 안 오르죠? 네. 역전세죠, 왜? 안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말씀이 자꾸 이 친시장적인 분들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죠. 축구 선수가 제 상처 나서 못 뛰어. 못 뛰기는 왜 못 뛰어요? 걔 뛰고 싶어 죽겠는데 안 뛰어가지고 병 나는데 뛰고 나서 약 바르면 되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상처 났으니까 못 뛰어 이거를 얘기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걸 일반화시키는데 능해요. 그 양반들이. 거기 속으시면 안 돼요. 오늘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네네. 정자 오늘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부동산 안정농자 그러니까 네. 천천히 이제 집값이 이제 안정화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고 9월 달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변동성을 보는데 네, 99% 정도 확률로 상승보다는 이제 집값이 내려갈 조정할 것 같다. 조정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여나 네. 교수님의 생각과 달리 1%의 그 확률로 네. 집값이 진짜 벼락 같은 상승이나 아니면 혹은 점진적인 상승을 하면 굉장히 교수님이 난처해지실 것 같은데 혹시 저는 그러면 이제 사회운동을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올라갈 수 있는 베이스가 없는데 암만 계산을 해도 어떤 팩트가 시장에 인위적으로 작용되지 않는 이상은 저는 그런 일은 없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걸 고쳐야죠. 국가를 위해서, 청년을 위해서, 무주택자를 위해서, 위정자들과 기득권을 위해서 제가 일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분들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가 뭐예요? 다 같이 잘 살잖아요. 자기들만 잘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계속 올라간다? 그럼 다주택자가 제일 좋겠죠? 네. 집이 제일 많으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연구하고 분명히 제가 이거 문제가 있는 걸 찾아낼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올라간 다음에 이건 큰 문제예요. 사회적으로. 왜? 그 얘기가 뭐 길어지지만 하여간 토지라는 것은 한정돼 있고 전 세계 학자들과 경제 이론 학자들이 누누이 토지의 그 한정성 문제 때문에 용적률을 높여주는 거는 특혜잖아요. 네. 그 특혜가 공익적인 것을 갖다가 일부 계층에 준다는 것은 이건 옛날로 말하면 귀족들끼리 노는 거잖아요. 현대판 귀족 놀이를 하는 거죠. 네네. 이거를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지 않고서 더 집값이 올라갈 지금 이유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가 볼 때. 네. 갭 투자하는 분들은 막 올라가요. 왜 올라가 돈을 버니까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살잖아요. 네. 요새 묻지마 막 이런 거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일이 왜 잃어버리죠? 양극화 때문에. 그거는 조금 한 단계 더 높여 생각하면 같이 살아야 되니까. 나쁜 사람이면 뭐 그러겠죠. 나는 돈이 많아서 경호원 두고 다녀. 이렇게 또 천박한 발언을 하겠지만 우리는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더불어 사는 사회 이렇게 가고 그렇게 가도 또 인간의 욕심은 항상 있기 때문에 한쪽에 민간 시장이 또 생겨요. 싱가포르 예를 말씀드리면 싱가포르 그 나라에서 다 집 주거든요. 근데 저쪽에 아파트 시장 불타고 있어요. 여기 살아도 되는데 살다가 다 이거 살고 능력이 되면 새로운 시장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다들 편안한데 좀 더 많이 분들끼리 또 게임할 수 있잖아요.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처럼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제목을 이런 식으로 보면 만약에 9월달 이후로 집값 상승하면 한문도 교수님 내년 총선 출마 예정 뭐 그런 이렇게 건 참 그 정치인들 하는 거는 좀
그 제가 농담으로 드린 말씀인데 아까 방금 뭐 멕시코나 이런 데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전에 멕시코인지 브라질인지 헷갈리는데 네네. 개인용 헬기가 가장 많은 곳 맞아요. 이렇게 하니까 멕시코가 아마 1등인 걸로 나왔어. 그래서 그쵸, 왜 맞아요. 이 동네가 왜 나왔지 이러니까 교통이나 치안이 너무 안 좋아서 네, 돈 많은 맞아요. 사람들은 헬기를 타고 다녀서 그쵸. 경호원 두고. 예, 그래서 교통이 나쁘거나 이런 것들은 자기랑 아무 상관이 신경이 없다고 없죠. 그러더라고. 그쵸, 그쵸. 야, 그래서 이런 세상을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맞아요. 생각을 제가 했는데 맞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집값이 정말 안정화돼서 누구나 열심히 노력을 하면 내가 향후 얼마가 지나면 내가 모은 돈으로 적당한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살 수 있구나라는 그렇죠. 희망을 생길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네. 빨리 변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고요. 한문도 교수님과는 또 조만간에 9월달 즈음 돼서 네네. 또 한번 찾아뵙고 인사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